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오늘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는 또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일 한 건을 마감을 하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 또 저번부터 밀린 영상 개수를 아직 이제 못 채웠는데, 오늘은 어떻게든 싹 다 이렇게 개수를 맞추고 가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좀 기분이 이렇게 며칠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운될 때 이제 기운도 없고 아마 이게 뭐 간절기에다가 추워져서 이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돈 문제가 사람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돈이 이렇게 받아야 될 때서 잘 못 받거나 갑자기 이제 일하던 게 이제 하나가 끊어지고 이러면 사람이 맥을 못 추게 되더라고요. 또 특히나 저는 위험을 싫어하고 안전지향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거의 뭐 진짜 은퇴하다시피 이렇게 회사를 떠나서 이것저것 막 4년 동안 할 그런 성격이 못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무수히 많은 알바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4년 동안 뭔가를 이렇게 도전을 해보면서 일부분은 성과가 나온 것도 있기도 하고, 또 다시 회사에 돌아가서 다시 정규 직원으로 일을 할 생각도 있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투잡, 쓰리잡, 포잡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굴릴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아마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4년 전에 그 직장 생활 할 때 그냥 월급에만 매달려서 사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을 거예요. 우울한 회사원. 근데 퇴사를 하고 나서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다 보니까 제가 자력 갱생하는 방법도 알았고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오는지도 알았고 자리를 잡은 것도 그래도 일부분적인 거는 있고 그래서 저는 회사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4년 전 이전처럼 그렇게 회사 생활만 100% 하는 그런 우울한 회사원은 이제는 벗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한 중장기, 그러니까 6개월 이상, 1년, 1년 지금 1년도 더 지났구나. 1년도 더 넘은 그런 장기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한 군데가 좀 문제가 났어요. 왜냐면 그 사장놈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인성이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장놈이, 굉장한 진짜 꼰대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저는 각을 잡았죠. 저 새끼 좀 이상하다. 근데, 어디든 이상하지 않은 새끼 찾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좋은 분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나중에 뭐 당할 것들을 뭐 당하지 않게끔 미리 대비해가지고, 아주 그냥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아주 그냥 증거들을 사사삭 잡아가지고 그렇게 업무 처리를 잘 해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봐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 꼰대 짓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외주비 같은 것들을 잘 못 받더라고요. 회사 자체가 수금 자체가 안 되면서 자꾸 직원들 알바들 월급을 밀리기 시작하고 그럴 때 전 초기에 이제 치고 나왔는데요. 이 사람을 제가 이번 주에 그 노동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임금체불 그 신고한 거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만나가지고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안 가고, 일단 제가 지금 너무 이것저것 일들이 또 몇 개 좀 쌓이다 보니까 이거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안 가고 다음 주로 이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원래 제가 자발적 퇴사,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 없이 그 회사에서 부당한 행위를 해서 그만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을 그런 상황에서 네 발로 어쨌든 퇴사를 결정을 해서 나왔다. 이 경우에 이 실업급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신청해서 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그거를 오늘이 11월 27일 금요일이고 원래 제가 이번 주 중에 하루 들어가기로 했는데 일단은 일정이 바뀌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진행 상황에 맞춰서 또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 임금체불 받아내는 그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좀 썰을 풀어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제가 또 영상을 켰습니다. 임금체불이라는 건 모든 사업장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임금이 무엇이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골이 타분해지고 유료 상담으로 점점 넘어가게 된답니다. 절대 임금이 뭡니까? 임금의 범위가 어디죠? 야근비도 임금에 들어갑니까?
뭐 인센티브도 임금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골이 터집니다. 이거 임금이라는 거 그냥 자기가 받아야 할 대가, 그냥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지금 본인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 알고 있지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 월급 밀린다 싶으면 월급 받아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뭡니까? 퇴직금, 그 다음에 야근비, 그리고 뭐 연차수당, 이런 것들 그냥 싸잡아서 그냥 다 말씀을 포괄을 시키세요. 그냥 말을 다 포괄을 시켜서 임금은 그냥 모든 내가 받아야 할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전문 용어 써져 있는 블로그 같은 거 많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해도 잘 안 되고 금방 잊어먹고 하기 싫어집니다. 자, 임금체불. 그 회사에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내 돈, 내가 근로해서 생긴 돈들을 다 안 준다. 이게 임금체불입니다. 나왔는데 회사를 퇴사했는데 2주 정도 기다렸는데도 안 준다. 이때부터 체불로 칩니다. 14일, 2주를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사를. 근데 보통 문제가 있는 회사는 이 2주 의미가 없거든요. 2주 안에 잘 안 줘요. 그리고 떼먹으려고 요 보통. 미친놈들이죠. 떼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떼먹는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 돈 많이 떼먹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온 국민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상을 택해서 보는 분들은 정말 운도 좋으신 거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 노력 자체가 이미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행운이 따랐겠죠. 원래 자신은 자기가 도우는 거거든요. 누구도 안 도와줘요. 자기가 목마르다고 물 좀 한 잔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해야지 그 사람이 물을 주는 거지. 목마른데 목이나 치면서 막 짜증내고 씨 목말라 죽겠는데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옆 사람이 물을 줍니까? 안 줘요. 여러분들이 구하러 다녀야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자꾸 일 없다. 일 좀 주세요. 일 좀 주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일을 준단 말이에요. 자, 임금체불 당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금체불 당했다고 여기저기다가 말하고 하소연하고 다녀야 돼요. 누구한테요? 노동부랑 근로감독관한테요. 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는 방법. 제가 그 전 영상에도 하나 해놨지만은 그 사이트 내에서 어떻게 이제 작성하는지 그 매뉴얼은 제가 올려놨거든요.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어디서 하는지 그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로그인, 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 그 매뉴얼은 제가 해놨습니다. 거기서 보세요. 거기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냥 내용을. 근데 그 내용 작성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시면 좋은지. 일단은 임금체불 받아내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신청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진짜 솔직히 좀 조금은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겸손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확실하게 잘 받아요. 저는요 철두철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허술하지가 않아요. 약간 의심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약간 의심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까칠하지 말고요 사람들한테. 저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좋은 분들도 많이 생겨요. 제가 또 베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 의심이 많으면서 사람들은 또 좋아하면서 자기가 또 그 사람한테 또 도와줄 수 있는 건 해주면서 의심할 부분은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의심해야 될 부분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렇게 베풀면서 다니면 안 돼요. 회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회사가 꼬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회사랑 자꾸 친해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회사는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사회초년생 때 여러분들이 진짜 돈 없고 백없던 시절 있잖아요. 가방끈도 막 짧으면 더 하죠. 그럴 때나 선배들한테 이렇게 싹싹하게 굴면서 내 빵도 진짜 조금씩 더 떼어주면서 냈다 먹어라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제가 일 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사회초년생 때가 아니라 임금체불 문제로 이제 넘어올 정도면 일단은 사회초년생 딱지는 뗀 거라고 제가 봐도 되겠죠. 이거를 20대 초반도 볼 수도 있겠네요. 뭐 6개월 다녔는데 임금체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쵸. 어린 친구들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임금체불 진짜 이렇게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고 받아낼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진짜. 저는 여태까지 임금체불 당해는 봤지만 전 못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또 추가로 알아내가지고 다른 수당도 다 받아냈습니다. 일단 팁 드릴게요. 이거를 모든 분이 이 마인드를 정립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저는요, 가서 들어 누울 각오로 해요. 근데 들어 누운 적 없어요. 찾아간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랑 통화해본 적도 없고요. 삼자대면 근로감독관이랑 전화 안 한다고 말해요. 근로감독관한테. 그런 거를요. 그 사람이 안내 안 해주거든요. 삼자대면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내가 걱정되는 거 다 쏟아내야 돼요. 저 삼자대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 삼자대면 안 하신다고요? 따로 기입해 놓을게요. 이래요.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봐라. 무슨 삼자대면은 나한테 안내도 안 하고 그럼 내가 나온다는 스케줄에 그 사람한테 안내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오겠네? 아,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근로자한테 안내를 해줘야죠. 삼자대면 안 하는 걸로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예민해요. 저는 까칠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좀 그래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팍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 좋다는 말도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베풀 줄 알고 정이 많고 하면서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까지 막 잘하는 건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하지만 내가 고마운 건 꼭 표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는 그런 게 이제 터득이 됐거든요.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근데 사회에 나와 있으면서 사회생활 잘 못하는 그런 대인관계 잘 못하는 성격 많아요. 다 배워야 돼요. 어떻게 친해지는지, 어떻게 거리를 두는지 이런 거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임금체불 하는 거 받아내려면 첫 번째는 이거 다 할 순 없지만 내가 거기 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진짜 영업방해 할 정도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좀 깡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돈 안 주고 아유 저 지금 바깥에 공사 차량이 지나다녀가지고 조금 시끄럽네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사장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원 월급 그렇게 퇴사하면은 안 주고 먹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것만큼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무슨 사장이야. 잘 감정이입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그냥 저 잘 못하겠어요. 이러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친구인데 내 돈 빌려가가지고 돈 안 줘요. 갚기로 한 날. 그러면 그런 애의 상태에서 한번 서보세요. 사장의 감정이입을 못하겠으면은. 친구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돈 안 갚는 애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호구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걔는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그게. 뻔뻔하고 미친놈이라니까요? 돈 안 주고 그렇게 개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뻔뻔해지고 더 미친 짓 할 생각은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요, 맨날 울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 가서 보여줄 일도 없거니와 갈 일 없고 전화할 일 없어요. 근로감독관한테 삼자되면 그 미리 말하면 돼요. 안 한다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중에 그 사람이 오면은 그냥 아 불쾌하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뜨면 되죠.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고 거기서 뭘 못 가게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실랑이를 하든. 근데 그 사람도 맞고 싶지 않으면은 적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깡이 있어야 돼요. 돈 받아내려면. 그냥 거의 난 거의 이거 돈 안 주면 난 진짜 무슨 짓이라도 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들을 때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래서 이 사람은 이걸 받아내는구나. 그게 맞아요. 못 받아내겠어요? 집까지 찾아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집에다가도 전화한다. 집에다가 전화한 적 없고 찾아갈 일도 없어요. 그 전에 줘요. 왜냐면 이런 기운들이 다 전해진단 말이에요. 근로감독관한테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저 이 사람 무조건 형사 그 처벌까지 원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된 거 받아도요. 형사처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근로감독관이 물어봐요. 임금체불 해결돼도 형사처벌로 넘기실 건가요? 받길 원하시나요? 형사처벌 사장이 받게 하길 원하시나요? 받게 하길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미친 놈이 될 생각을 해라. 돈 받으려면. 그리고 두 번째. 임금 체불된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놔라. 더 받을 게 없는지도 근로감독관한테 물어봐라. 자, 세 번째는 뭐게요? 조급해 하지 마라. 무조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라. 무조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걸 믿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받으면 맛있는 거 한번 사드세요. 진짜 아웃백을 가시든 뭐 빕스를 가시든 어디 외식업체 한번 가족들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맛있는 거 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영상 보고 노력해가지고 없던 깡도 만들어내가지고 근로감독관한테도 정말 막 멋있게 막 따다다닥 얘기해가지고 따지고 막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 사장님도 이기고. 그럼 새 옷도 한 벌에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한 번 드시고 이렇게 해야지 다음번에 더 좋은 일이 온단 말이에요. 제 영상은요, 다른 채널이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실전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노사 문제 이런 걸로 영상 올리는 분들 있죠. 노무사분들. 노무법인에 있는 직원분들. 오는 이렇게 고충 있는 그 손님들 온 얘기 같은 거 1화 얘기하면서
그 썰 풀던지 아니면은 서식 작성하는 거 알려주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가 저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중요한 게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 회사에서 그 재무팀의 장으로 있으면서 그 직원들이, 그 수많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진짜 미세한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겪는지를 입사에서부터 퇴사하고 그 이후에까지 저는 듣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노무사 사무실에서 그 처리하는 거랑 진짜 그 회사 안에서 같이 처리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직원들이 어떻게 그런 걸 당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무사 사무실 오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케이스에 해당해서 자기가 이제 그거 하나의 일부분 것만 해결하려고 오는 거지 전체적인 걸로 봐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입이 아파요. 입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한 영상에서. 제가 진짜 영상을 찍으면은 영상이 진짜 몇만 개, 몇십만 개, 몇천만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총합을 하면 그거예요. 회사를 이기려면요.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임금 체불한 거 진정서만 내면 뭐예요. 못 받고 그냥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몇 년 전에 그거 신청해가지고 나 신청해봤다? 근데 못 받았다? 이게 뭐예요. 아니 나 3년 전에 임금체불 그거 진정 신청했잖아. 노동청에 직원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근데 나 지금 3년 5년 지났는데 그거 하나도 못 받았다? 제가 속이 터져요.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려놨다면. 근데 그때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그때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를 진짜 약간의 행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저는 그래요. 돈 저만큼 잘 받아내는 사람? 노무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거지. 그거 돈 나오게끔은 안 해줘요. 그 회사 사장이 안 주면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은 노무사무실 가셔가지고 돈 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여러분들 임금체불 그 당한 거는 못 받는다니까요.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해가지고 내도 사장이 돈 안 주면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손해를 한두 번씩 계속 입고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게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빈곤해지고. 제가 진짜 생각하니까 너무 진짜 답답해가지고. 아니, 정말 진정서 내고, 그 다음에 못 받으시는 분들, 제가 진짜 앞으로 제 영상들 많이 돌려보시고요. 아, 그리고 3년 전에 임금체불 난 거 있잖아요. 지금 제 영상 보셔도 그거 못 받아요. 뭐 민영사로 가면은 모르겠지만, 이 노동부에서 하시려면은 임금체불 그거 한 3년까지가 저는 유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미지급 임금 발생한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채권 소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1350 노동부에다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거 지금 갖고 오셔가지고 처리하시기에는 늦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늦었지만 늦지 않았을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회사를 다닐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놓으면 다음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다 받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이득이죠.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영상을 잘 보시고요. 낙담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앞으로 우리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가봅시다. 일단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일단 끊고 갈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